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자연의 실상 청간론 비결편에서 간목이 만나는 병화,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비조구열이라 하고 목화통명이라 하는데 비조구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자고요.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목화통명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목화통명이라 하는 그 얘기는 이 간목은 두뇌를 상징하는데 이 두뇌가 병화 태양을 만남으로 환하게 밝다 하는 그러한 뜻에 갖다 해당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고 표현력이 우수하며 총명하다. 병화는 태양의 물상이기에 추우면 따스히 해주고 간목을 성장시켜준다. 그러므로 언제나 생각이 정의롭고 공명정대하며 밝음으로 승부하므로 숨은 귀인의 도움이 많고 불운해도 의외의 행운이 따르며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러나 이런 좋은 뜻이 있는 비조구열일지라도 여름에 태어나 병화가 열기로 작용하는 기신이라면 간목 두뇌를 불로 태우는 사고로 좋을 바가 없다. 그래서 어느 글자이든지 아군과 적군, 기신과 희신을 구별해야 한다. 가령 간목의 천을귀인은 축토와 미토이고 겨울에 태어났다면 미토 천을귀인이 길하며 여름생이라면 축토 천을귀인이 길하다. 이처럼 계절과의 함수 속에서 글자들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즉 목화상관격에 다시 얘기해서 간목에 4월이나 5월 또는 미월에 태어나서 목화상관격이 되었다면 이때는 병화가 열기작용을 하는 병화이기 때문에 이 목화통명이 오히려 흉하다 그래요. 이것은 잔머리뿐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아군과 적군, 희신과 기신을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삼라만상이 음양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 또는 기신과 희신으로 구별이 될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는 간목일간의 식신으로 양대 양의 관계이다. 식신은 간목의 힘을 설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간목은 병화 태양의 덕으로 상승지기가 발현되어 굳세게 성장하며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간목은 병화로 인해 성장하고 병화는 간목으로 인해서 밝음이 빛나게 된다. 또한 사주 내의 한습기를 병화가 제어하므로 벽화는 아능구모의 역할이다. 이때 일간 간목에 계수 또는 기토가 투출하면 좋겠지만 계수는 병화에 근접하면 흉하므로 특히 겨울생은 매우 해롭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일간에 이 간목은 오로지 병화만을 생하고 오로지 병화의 덕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개수가 추출이 되어서 먹장 같은 우방눈이 내리고 하늘을 먹장 같은 구름으로 병화 태양을 가려버린다면 내 인생사, 나의 활동 무대가 어두워져 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겨울생은 매우 흉하다. 그러나 이 개수가 만약에 여름에 태어나서 목분 화열되는 상황에 개수가 화기를 제어해 준다면 이때는 또한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사주 명식의 글자들은 신작용을 할 수도 있고 기신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적군이 아군 되고 아군이 기신이 되고 또는 기신이 아군으로 변하고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이좋은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언제 서로가 헤어지거나 이혼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서로가 헤어지면 그보다 더한 적군이 없는 것과 같은 부부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군이 언제까지 아군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내 자신이 인생사를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난명의 식신, 그러니까 병화는, 이 간목일간의 병화는 즉 장모가 된다 그래요. 또는 조모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게, 무조건 식신 병화가 여기에서 간목의 식신이라고 그러면, 간목이 양천간이기 때문에 간목과 같은 양천간,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천간이나 지지가 일간과 같은 양간이나 또는 양지지라면 식신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의 식신은 병화이고, 이 병화와 같은 뜻을 상징하는 글자는 사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중의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화도 식신이고 사화도 식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병화나 사화가 무조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장모, 남명사주에서 장모나 조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장모, 조모 또는 증조부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 식신이 증조부에 해당이 되는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단지 연간과 연주와 월주에서 추출된 병화나 사화일 때, 이때 장모가 되기도 하고 조모가 되기도 하고 증조부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 병화가 투출이 됐다 그래서 이 장모나 조모나 증조부라고 그러지 않는다. 즉 일지에서, 일지는 갑오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화가 투출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시주에서 예를 들어서 사시에 태어난다면 기사시가 되는데, 시주에서 나왔으면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장모가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기토처가, 나이 어린 처가 내 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토처에 이 사중병화가 모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장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연월일시 금묘화실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장모, 조모, 증조모 내지는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육친을 갖다 보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의 조상인 인수가, 연월지에서 인수가 이 간목의 인수인 정인이 계사로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계수는 나의 조부가 해당이 된다 그래요. 나의 조부에 해당이 되고 이 사중병화는 조모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묘화실에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천간지지가 왔느냐에 따라서 육친의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계사로 예를 들어서 왔다. 근데 사중병화 투출이 없다. 그러면은 사중병화가 나의 지금 조모에 해당이 되기는 되지만, 여기에서 사중병화, 그러니까 여기 무토가 간목의 처가 되었다. 그러면 간목일간의 처가 무토가 되었으면은 이 간목은 이 사중 병화 사중 무토의 통분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중 병화 조모와 또는 증조부와 이 무토가 인연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선조 조상줄에서 그 인연줄에 의해서 간목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 아닌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명의 식신은 장모, 조모를 상징하므로, 시신이 된다면 조모님의 사랑 속에 성장하고
결혼 후에도 장모의 사랑을 받으며 현처를 만난다는 암시력이 강하다. 또는 일지합 식신으로 유정하면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암시와 장모군으로 아내를 만난다는 암시가 강하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갑목이 신으로 왔고 갑목일간이 갑신으로 왔고 사주 년월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기사가 예를 들어서 왔다. 그래서 사신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나하고 사신합이 이루어진 상태의 기토가 사중병화가 모친, 그러니까 장모이다. 그 장모가 나의 일지 신금과 합을 했다.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와 나와의 인연이 또한 각별한 인연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장모와 철을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사중병화 이 장모가 자기의 재산은 지금 현재 이 경금이죠. 이 병화의 재물은 경금이다. 이 경금인데 나 일지와 사신합을 하고 여기에서 경금이 신중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모의 모든 유산을 내가 상속받을 수도 있다 그래요. 즉 그 이유는 뭐냐면 요 기토 나의 처가 신금 나의 자식을 낳은 그러한 관계로 모자간이 여기서 성립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중병화 장모가 경금 나의 자식,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를 키워주고 자기 손자를 잘 가르쳐주고 예쁘고 언제까지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간목한테 자기 재산을 다 유산을 상속시켜주고 넘겨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사주 그 각 글자들마다 만나는 형상들마다 이 부분이 뜻이 각각 다 틀리는데 그래서 일지합 식신으로 유정하면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암시와 장모군으로 아내를 만난다는 암시와 장모의 유산 상속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인의도덕 이념이 깊고 자식 인연이 많은 식신의 장점이지만 가물을 즐기는 한편 색정에 빠지기 쉬운 단점도 있다. 식신이 왕성한 사주 중에 영양물질, 비만질도 포함해서 체격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위로만 크지 못하고 옆으로만 크는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을 용신으로 쓸 때는 인수가 병이 되므로 유력한 조토가 인수를 제압해줘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식신은 나의 밥그릇에 해당하며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다. 또한 나를 나타내는 기술성이고 포장하는 포장지이며 의복에 해당하며 베풀어주는 마음이 인정이 되고 넓은 가슴이 된다. 나를 나타내는 빛이요 생명이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언어이며 구호이고 자아를 발산하는 신바람, 흥기, 연기력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두뇌를 충분히 활용하여 의심을 탐구하여 연구하고 정리하며 신념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성분이 식신이다. 또한 식신의 성분은 낙천적이며 알매 진실을 따져서라도 의심점을 해결하고 파악하려는 철저함이 있게 된다. 또한 칠사를 제압하여 일간을 보호하고 재물을 생조하여 의식주에 관련한다. 예술, 문화, 사회복지, 자녀가 되고 유통업, 요리업, 학문, 예술, 금융, 기술, 보건, 복지, 사회사업 등을 관장하는 직업 성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좋은 뜻이 있는 식신이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어서 반드시 행복 인생으로 유도하지만은 않는다. 그러므로 식신의 희귀작용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가령 여름생이라면 열기로 작용하는 병화인지 빛으로 작용하는 병화인지의 구별이 중요하다. 여름이라 해서 병화가 모두 열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에서 여름에도 비 내리고 태풍이 불 수 있으며 장마진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기를 가려야 하는데 만약 병화가 열기로 작용하는 귀신이라면
목분화혈로 정신이 분열되어 사기성 두뇌가 발달한 잔머리꾼이 되기 쉽다. 식신이 장수와 식록을 상징하는 일간의 꽃이요 무대일지라도 기신이라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 기회가 아닌 유혹이요 무대가 아닌 함정으로 일생 유혹이 많고 함정이 많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이 된다. 호색 음란한 기질로 가문을 욕되게 하고 즉흥적으로 성급하고 허욕이 많게 된다. 오판과 실수가 많고 사치 낭비와 허영심도 많으며 인정과 인심이 박덕하고 인색하다. 식상 혼잡 태가한 명식은 성격이 괴팍하고 소비가 심하며 허례의식이 많아서 겉멋을 부리게 되며 잘난 척하고 잘 나서는 성향으로 대모주동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론과 말이 앞서고 행동 실천이 안 되는 허풍쟁이가 될 수 있다. 폼생폼사하고 기분에 살며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는 격으로 일은 잘 벌이지만 인내심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하여 용두사미가 되며 부지런한 절제를 못하여 허무한 인생길을 걷게 하는 것이 식신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화상광격, 여름에 태어난 목화상광격의 간목에서는 상당히 불미하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 목화상광격일지라도 진토가 한 글자 있으면 이렇게 통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성분이 다 바뀌어버린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났는데 4월에서 병화가 투출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목이 갑진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 병화의 마음은 오로지 자기의 나타남 인생 무대가 이 진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토는 개수와 을목, 무토가 암장되어 있어서 온난 습토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난습토라고 그러는데 이 진토 이 자체가 모든 사람의 활인 공덕 성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진토는 금기를 양생하고 수기를 생하고 수기를 도우며 또한 목기의 뿌리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활인 공덕이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굉장히 좋아져 버리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인내심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며 악처인연을 만나고 이런 등등의 이렇게 통변이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통변하는 그것은 다르다. 다만 필자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목화상관계의 기신작용을 했을 때에 이러한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식신이 수복을 만든다고 그러지만 나한테 수복만을 만들어서 행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기신과 희신을 반드시 구별해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명의 식신태왕이면 정조가 없고 화류계, 예술, 연예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려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화려하고 변덕이 심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매사 즐기는 상태로 결단성이 없고 무능하여 가문의 망신살을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연주, 간목과 개수는 이 개수가 월간에 있거나 시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간목 입장에서 목화 통면을 원하는 그러한 사주라면 항상 병화가 월간이나 시간에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이 병화가 연간에 있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월간에 있는 만큼의 목화 통명의 작용이 비조부열의 작용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월간에 있기를 요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구조가 이 간목이 요구하는 이 병화는 연간에 있고 또 병화가 싫어하는 개수는 월간에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병계가 만나서 흑운차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간목에 비조부열의 분해 총명한 목화통명 이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요. 이 병화는 모양만 있는 병화일 뿐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해서 구조 배합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야 되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비조부열의 목화 통명이 기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병화와 계수가 근접하고 있으므로 흉한 조합일 뿐이다. 흑운 차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와 간목이 떨어져 있거나 무토가 있어서 계수를 합고하거나 기토가 계수를 극하는 배합이 길하다. 비조부열의 뜻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의미하는데, 자, 항상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간목과 병화가 근접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 병화가 시신적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의미하는데, 즉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뜻하지 않는 행운은 모든 부분에서 작용을 한다. 내 아랫사람이 이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갖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직장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해가지고 또 한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우리 갖다 괜히 길 가다 우연하게 후배가 우리 복권 한번 사볼까요, 형? 해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매덕자리가 맞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바로 간목과 병화가 근접한 시신작용을 하는 이 상태의 이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비조부열이라는 뜻은 뜻하지 않는, 자기도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행운을 얻게 됨을 비조부열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한 사주에서 묘한 그러한 작용이 있는데, 오래전은 아니고 이제 필자에 그 아버지가 요 살아 계셨을 적에 꿈속에 돼지들이 새끼들을 몇 마리를 데리고 그냥 막 집 안으로 덤벼들어서 오는 그 꿈을 갖다가 꾸고, 야, 이것은 그 귀한 꿈이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도 그 읍에 나가서, 그때는 그 옛날에는 복권이 그 500만 원짜리 그것이 있었었어요. 그게 500만 원짜리가 아마 필자 기억하기로 제일 큰 돈이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한 50년, 45년 전 아마 그때쯤이 될 텐데, 근데 그때 돈이 1등은 못하고 2등인가 3등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필자의 남동생이 복권을 샀는데, 뭐 정확한 액수를 얘기를 하는데 얼핏 이렇게 봤을 때 10몇 억짜리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권이 딱 맞고 나서, 나는 그 복권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고 나서 보니까 복권이 맞았다고 그래요. 내가 10원짜리 하나 지네들한테 달라고 할 일도 없고, 난 그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그래서 갖다 어느 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한 채를, 아파트가 원래 그 한 채 살던 저기가 있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갖다 떠나버리고 완전한 배신을 때리고 갔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복권 맞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떠나버리고 누가 돈 달라고 뭐하고 할까봐 그렇게 해서 갔다가 배신하고 갔더라. 그러면은 너네 인생들도 너네들이 이미 갖다 스스로 갖다 만든 그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는 필자 아버님이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꿈속에 꿈을 꾸는데 돼지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이때는 달려들어서 오는데 이 돼지가 이 아버지의 발을 갖다가 그냥 확 깨물더라는 거야, 발목을.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아 하면서 갖다 깨가지고, 이것도 돼지 꿈은 돼지 꿈인데 괜찮은 꿈이니까 복권 하나를 또 사보자 해가지고 샀는데, 이것은 복권을 산 게 아니고 복권을 산 것은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골에서 장작을 패다가 이 도끼가 장작 미끄러져 가지고 오히려 이 도끼날로 발목을 찍어 가지고 병원 생활을 몇 달을 했다고 그래요. 뼈까지 상해 가지고.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게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 필자 입장에서는 영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찌됐건 이렇게 비조부열은 뜻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꿈이나 내지는 이러한 복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예시를 들어줬는데, 우연하게 사놓은
땅이 많은 금액이 올랐거나 또는 우연하게 사놓은 집이 갖다 가격이 올랐거나 또 우연하게 지금권에 어떻게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크게 오른다거나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비조부열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자기도 계산하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오는 것을 비조부열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간목의 조합은 기토, 병화, 간목, 계수의 조합으로 4개의 천간이 유력하다면 격의 고조를 논할 필요가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시간 계수는 간목을 생해주고 이 간목은 병화를 생하고 병화는 기토를 생해서 재물 만들기에 온통 나의 인생 무대, 이 간목의 인생 무대는 병화인데 인생 무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격의 고조를 더 이상은 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조부열은 식신생 정제이거나 편제를 이루는 구조배합으로 부를 상징하며 만약 성분이 부족한 경우 대운에서 성격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토가 예를 들어서 없었다고 했을 때에 그때의 배합에서 간목일간이 병화의 목화통명을 이루고 기토와 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진토대운을 만나면은 진중계수가 있고 진중무토가 있어서 비조부열을 대신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비조부열이 같은 작용이 여기서 발생이 돼서 예상치 못한 행운을 얻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다. 자, 오늘은 비조부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